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혈당 관리 좋다고 해서 계피차를 매일 열심히 마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속이 쓰리거나 어지럽거나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 드는 경험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문제는 계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이 잘못된 채로 오래가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계피가 내 몸에서 약이 되는 순간과 계피가 독처럼 작동하는 순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는 일부러 한 가지를 숨길 건데요. 계피가 진짜로 갈리는 결정적인 지점, 그 한 줄은 중반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맞는 계피 공식이 손에 남을 겁니다. 먼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계피는 좋은 식재료가 맞습니다. 문제는 계피 자체가 아니라 종류를 모르고 양을 모르고 내 몸 상태를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습관처럼 넣어버리는 방식에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좋다 해서 끝내지 않고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구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의 핵심 효능 3가지, 왜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독이 되는 사람 내부류,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세 번째는 먹는 법 5단계, 가루나 차나 요리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하필 계피가 혈당 이야기에 자꾸 등장할까요? 계피가 혈당 관리 영상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맛을 덜 먹게 만드는 방향으로 도와줄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유로 설명을 해볼게요. 혈당이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피는 엔진을 멈추는 게 아니라 급가속을 조금 완만하게 만드는 브레이크 패드에 가깝습니다. 브레이크가 있다고 해서 과속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으면 작은 실수도 크게 흔들리게 되죠. 여기서 첫 번째 효능이 나옵니다. 식후 급상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혈당을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출렁임을 줄이는 습관 쪽입니다. 그래서 계피는 단 음식 옆에서 더 의미가 생겨요. 커피에 시럽 넣거나 빵 먹거나 떡 먹을 때 이런 조합에서 말이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계피는 왜 속을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을까요? 계피차를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분 많으시죠? 그 이유는 계피가 가진 향과 따뜻한 성질이 위와 장의 긴장을 풀어주는 듯한 체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차가운 방에 들어가서 몸이 굳어 있을 때 따뜻한 담요를 덮으면 편안하다고 느끼잖아요. 계피는 그 담요 같은 역할을 체감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효능인데요. 따뜻함 체감으로 식후 불편감을 완화하는 방향이에요. 특히 차가운 음료를 자주 마시는 분이나 식후 더부룩함이 잦은 분들이 오, 괜찮다를 느끼기 쉬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계피는 왜 항산화 같은 말이 따라다닐까요? 계피에는 향을 만드는 성분들이 있고 이 성분들은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 쉽게 말해서 몸이 녹쓰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몸이 피곤해지는 속도를 낮추는 방향이에요. 이건 즉시 체감이라기보다는 식습관 전체 속에서 의미가 커지는 타입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계피는 좋은 재료인데도 사고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고는 대개 딱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계피가루를 매일 한 스푼씩 공복에 털어 넣었습니다. 계피차를 진하게 우려서 하루 종일 물처럼 마셨습니다. 혈띠닥에 좋다길래
마셨는데 임신 중에도 계속 마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반전입니다. 계피는 종류가 다르면 성격도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숨긴 한 줄이 나와요. 계피는 한 종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 계피는 크게 두 갈래로 많이 이야기됩니다. 카시아 계피, 흔히 유통량이 많은 거고요. 실론 계피, 부드럽다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차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쿠마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쿠마린은 과하게, 오래가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무조건 많이, 매일 하는 루틴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계피는 양보다 루틴에서 사고가 난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반전입니다. 속이 편해도 간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계피를 먹고 속은 편해졌는데 어느 날 피로가 늘고 몸이 무거워지고 이유 없는 메스꺼움이 생기면 나는 계피랑 잘 맞나를 한 번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량을 오래 가져가는 루틴이 그래요. 세 번째 반전입니다. 당뇨나 혈당약 복용 중이면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혈당에 좋다니까 약 먹는 분은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야 안전합니다. 이미 혈당을 조절하는 약을 쓰고 있다면 계피를 추가 레버처럼 올려버리는 순간 몸이 예상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얘기는 잘 안 알려진 내용입니다. 좋다가 아니라 겹친다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불안이 아니라 정리로 갑니다. 계피를 안전하게, 실천 가능하게 쓰는 공식을 딱 5단계로 가져가 볼게요. 첫 번째 단계, 목표를 하나만 정하기입니다. 계피를 먹는 목표가 여러 개면 실패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단맛 줄이기, 간식이나 커피 습관 조절하는 거, 식후 더부룩함 완화 방향, 따뜻한 루틴 만들기, 차로 안정감을 느끼는 거. 이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목표가 하나면 양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두 번째 단계, 형태 선택입니다. 가루냐, 차냐, 요리냐를 정하는 거예요. 계피가루는 빠르지만 과해지기 쉽습니다. 계피차는 습관화는 쉽지만 진해지기 쉬워요. 요리에 소량 넣는 건 가장 안전하게 오래가는 방식입니다. 초보자라면 요리의 소량이 제일 무난해요. 세 번째 단계, 양은 작게 시작이 이깁니다. 여기서 숫자 갑니다. 계피는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적당히가 더 유리합니다. 첫 주에는 아주 소량, 요리에 뿌리는 정도만 해보세요. 둘째 주에는 몸 반응 확인한 후에 조금만 늘려보고요. 이후에는 내가 늘릴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특히 계피가루를 스푼 단위로 가는 루틴은 대부분 과해지기 쉬워요. 네 번째 단계, 타이밍은 식후가 더 안전한 편입니다. 공복에 강하게 넣으면 속이 예민한 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혈당을 생각해도 식후 루틴이 더 안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3일 체크리스트로 내 몸 반응 보기입니다. 여기서 갈려요. 약이 될지 독이 될지. 3일 동안 이걸 체크해 보세요.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늘었나요? 이유 없는 어지러움이 있나요?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두근거림이 있나요? 피로가 오히려 늘었나요? 하나라도 늘었다면 양을 줄이거나 빈도를 낮추거나 형태를 바꾸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실 적용입니다. 계피는 혼자보다 무엇과 같이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계피가 빛나는 궁합 4가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단맛을 줄이는 연습에 좋아요. 두 번째, 오트밀이나 잡곡죽이에요. 따뜻한 식사 루틴에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세 번째,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이에요. 계피의 향이 디저트 욕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계피와 꿀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특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따뜻한 물에 계피와 꿀을 함께 타서 마시면 목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아침에 목이 칼칼할 때 계피 한 꼬집과 꿀 한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속도 따뜻해지고 목도 부드러워지는 체감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꿀도 결국 당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목표라면 꿀의 양은 최소한으로 가져가셔야 해요.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피의 향이 단맛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꿀을 많이 넣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맛을 낼 수 있거든요. 비유로 말하면 계피는 주인공이 아니라 연출입니다. 연출이 좋아지면 주인공, 그러니까 식습관이 빛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조심해야 할 궁합도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미 단 음식인데 계피로 면제부 주는 조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달한 라떼에 계피 뿌리고 건강해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술과 함께 진한 계피차 마시는 거예요. 속은 괜찮아 보여도 다음날 몸이 더 지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 보조제를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좋다는 걸 다 겹치면 오히려 내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잘 설명 안 해줍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겹치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참고 수준이 아닙니다. 이 내부류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계피를 더 조심해서 접근할 사람 내부류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임산부입니다. 자연식이어도 루틴은 신중하게 가져가야 해요. 두 번째, 간 관련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이에요. 과량이나 장기 루틴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혈당 강화제나 항응고제 등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에요. 겹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속이 예민한 분들, 위염이나 역류가 잦은 분들이에요. 공복이나 진한 차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딱 한 줄입니다. 계피는 많이 먹는 건강식이 아니라 식습관을 다듬는 조미료다. 계피는 강한 한방이 아니라 작은 루틴에서 힘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남는 건 하나예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적용할 한 가지만 정하는 것. 가루냐, 차냐, 요리냐가 아니라 내가 줄이고 싶은 습관이 뭐냐부터 고르면 계피가 진짜로 내 편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내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계피를 어디에 넣어 먹는지 한 줄만 남겨주시면 그 루틴 기준으로 더 안전한 조합도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계피, 작은 양, 식후, 내 몸반은 체크. 이것만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